자, 여러분들 상속증여 전문가 나초로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는 8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도에 초판을 내서 무려 7번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제 책은 상속증여 핵심 절세 전략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서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진정한 절세 전략은 가족 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년도 8판의 주요 출간 기념 강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8판은요, 첫 번째,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세 번째, 고가의 비주거인 부동산. 네 번째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24년 1월 1일 증여부터 적용이 된다. 그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얘는 얼마입니까? 얼마? 6억.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얼마?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얼마? 2천만 원이다. 밑에서 부모한테 하는 경우에는 얼마? 5천만 원이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1억이다. 각각 1억입니까? 합쳐서 1억입니까? 합쳐서 1억이다. 중복 적용을 하지 않는다. 1억이다. 그래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는 2024년 1월 이후에 증여한 것부터 적용이 된다. 그 전에 증여한 것은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억을 한도로 해서 공제가 되고 기존의 증여공제 5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1억이 늘어나는 개념이다. 그럼 언제까지 증여를 해야 되느냐?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전후 2년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2년이다. 그 다음에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하셔야지만이 플러스 1억이 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각각 적용한다, 합쳐서 적용한다, 합쳐서 1억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5천만 원과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 합쳐서 1억 5천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차원으로 인해서 24년 2월 29일부터 업종 변경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 허용을 했다. 대분류로. 그 다음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이렇게. 이것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됐다. 저율과세 기간은 종전에 60억까지는 10%에서 이게 120억에 10%로 늘어났죠. 그다음 연부연납 대상 기간은 5년에서 15년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후 몇 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이 빠집니까? 10년이라는 거야, 10년. 근데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들어간다는 거야. 10년의 요건이 없다는 거야. 10년 전에 했든 20년 전에 했든.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굉장히 저율에다가 연부연납 대상 기간이 확대가 됐지만 여전히 단점이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우리가 20년 1월 31일자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를 냈습니다.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뭐 상가 빌딩 경우에는 시가와 기준 시가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라는 거야. 감정가액. 그러면 납세자들은 고가의 정의가 뭡니까? 얼마나 차이가 났을 때 감정가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고가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세를 탄류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정의를 오픈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예측 가능성.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절세를 넘어서 내가 증여를 하든 상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세는 두 번째고, 내가 이 재산이 이전됐을 때 얼마의 평가가 돼야 되고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여러분 뭐가 생긴다? 조세 저항이 생긴다. 옛날 같으면 조세 저항이 심해지면 조세 밀랑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조세는요 예측 가능성을 정확히 주셔야 된다. 제 건의사항이 통했을까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드디어 고가의 정의를 국세청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법령 규칙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 감정가액의 기준을 공시를 했다. 이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종중 기준은 이렇게 모호하게 썼어. 재산의 형태 및 이용 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주요 환경에 변화가 없다는 점, 그 밖에 거래 당시와 평가 기준 사이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이렇게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 추정 시가와 그다음 보충적 평가액이 기준 시가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10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 보면 추정 시가라는 것은 감정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 이게 추정 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가 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확인이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감정가와 그 다음에 대응되는 기준 시가의 차이가 10억 이상이면 10억 10%를 지금 상속증여에서 사무처리 규정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준 시가가 만약 50억이야. 근데 감정가 시세가 100억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 차액이 10억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됐고, 그다음 최근에 2024년 4월에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형제자매. 자, 취지를 한번 볼까요? 현재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의 보험에 포함돼서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시대와 맞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여러분, 그 유류분이 뭡니까? 유류분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뭐라고?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에 정해야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아버님이 자식에게 100억을 전재산 100억을 그냥 사전 증여해버린 거야.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상속재산이 빵이네. 100억을 아버지가 장남 오네에게 사전 증여를 하면 자식 투 차남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청구할 수 있냐면 100억에 자식이 상속인은 자식 원투 두 사람만 있다고 보면 1 플러스 1분의 1이 법적 지분이잖아요. 곱하기 2분의 1만큼을 유류분을 줄 수 있는 거니까
50억의 2분의 25억을 차남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유류분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3분의 1이라는 거야. 근데 형제 자매는 법적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거야. 형제 자매와의 어떤 교류 가능성 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재에서는 현재 유류분 조항은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제외하고 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어느 범위까지 유류분이 유지될지는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제 책의 뒤를 보면 이렇게 부록이 1, 2, 3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정세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웹툰으로 풀어보는 상속증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미국에 대한 상속증여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상속증여.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담아봤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상속증여를 크게 보면 연방세냐, 그 다음에 주세냐. 여러분들 미국은 몇 개 주로 되어 있습니까? 50개 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주세가 있고 또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 이게 연방에서 또 내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세목도 증여세, 유산세, 상속세라는 게 각각 있어서 굉장히 미국의 상속증여를 통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봐도 케이스가 2 곱하기 3 아닙니까? 크게 보면 증여세는 여러분들 부모가 생전에 주는 걸 증여세를 하잖아요. 예. 그럼 증여세를 누가 냅니까? 우리는 자식이네, 수증자가. 그럼 미국은 누가 내? 증여자가 낸다 그러네. 그리고 이 증여세는 연방세라는 거야. 그다음 우리나라는 상속세만 있잖아. 우리가 상속세에 대한 지방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미국은 연방세와 주세가 나눠져. 연방세인 유산세는 아버님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방세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나라 상속세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속세는 주세야. 주세. 일부 주에서 부과하는. 이거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주세고, 유산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연방세 개념이 각각 있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100억까지는 상속증여 안 나온다면서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미국은 상속증여 공제를 늘 사실은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23년, 24년, 22년만 하더라도 1200만 불까지는 상속증여가 안 나왔어. 곱하기 1000원 하면 120억 정도 되잖아요. 예. 24년도에는 얼마였느냐면 이게 1360만 불이었어. 오늘 날짜 환율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386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386원 달러다. 그럼 이게 약 190억까지 나온다는 거야. 190억까지는 상속증여 안 나온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속증여를 하면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증여공제가 크기 때문에 190억까지는 안 나오죠. 근데 국내에 계신 거주자가 미국에 가서 상속을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통행세가 일단 발생이 되고요. 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갔을 때 전출세죠. 엑스텍스가 미국은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반면에. 그래서 나갈 때 또 다시 나갈 때 세금을 비교를 단순히 해봐야지 단순히 나라 간의 뭐 증여공제 한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년 기다리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 전략 강연회를 우여곡절 끝에 올해도 이어갑니다.
서울은 한 9월 7일 정도,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이번에 부산에서도 여러 같은 초대 의사를 보내오셔가지고 부산은 한 9월 28일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이 확정이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교보문고 빌딩 또는 코엑스, 부산은 여러분들 백숙고 아시죠? 여기서 제가 강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제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강연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8판 출간 기념회 여러분 구독 이벤트를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 20명을 추천해서 이 책 한 권, 이 책의 가격이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여러분들 한 4, 5천 원 합니까? 약 3만 원 상당의 이벤트를 일주일간 해서 여러분, 이게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놓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고요.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이 8판에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들 애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